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1인번부터 사철 별미나물인 별꽃을 잘 찾는 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별꽃은 잘 자라는 환경과 1년 12달 모습을 알면 멀리서도 금방 찾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별꽃이 잘 발견되는 곳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전국에 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산책로나 혹은 뭐 시골이면은 들밭, 산 지역에서는 산기슭 이런 데 가시면 있는데, 다만 양지나 반양지여야 되고 땅이 바짝 말른 땅이 아니라 약간 습기가 있는 땅을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 보면은 작년에 길게 자랐다가 겨울 동안에 누렇게 고소한 묵은 줄기들로 지저분해 보이는 곳에 가야 있는데요. 대개 이렇게 뭐가 지저분해 보이면 잘 가지 않게 되죠. 하지만 별꽃은 묵은 줄기들로 지저분한 곳을 가야만 파릇파릇한 봄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심 주변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도심 주변에서 일단 해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땅이 약간 이렇게 수분기가 있는 땅,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길게 이렇게 줄기들이 고소한 그런 지역을 가면 그 줄기 사이 밑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오는데 대부분 틀림없이 별꽃입니다. 자, 3월 초순이 되면 이제 새싹이 나는데요. 잎 모양은 마주나고 잎 모양은 둥글거나 약간 둥근 달걀형입니다. 잎의 기저부, 잎 바닥 쪽이죠. 아래쪽을 보면 둥글고 잎 끝쪽을 보면 약간 뾰족합니다. 잎 가장자리를 보면 이게 톱니가 나 있지 않고 이렇게 매끈합니다. 밋밋하게. 잎 양면에는 털이 없거나 약간 있고 매끈한 편입니다. 자, 3월 초싹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죠. 예, 이렇게 쓱 봐도 둥그런 모습이죠. 또 어떤 거는 살짝 둥근 달걀형입니다. 잎 밑 기저부를 볼까요? 둥글죠. 잎 끝은 뾰족하죠. 가장자리는 매끈한 모습입니다. 3월 초순에 양지 바른 산기슭에 새싹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별꽃의 어린 싹이 보이시는지요? 자, 입에 잔털이 부슬부슬 나고 주걱형으로 생긴 잎은 냉이랑 같이 된장국을 끓이면 맛있는 봄나물인 점나도나물이고요. 그 아래쪽에 약간 보랏빛이 도는 잎은 애기 똥풀 싹입니다. 네, 그 옆에 바로 별꽃 싹이 있습니다. 자, 잎 기저부는 둥글고요. 전체 모습은 둥근 향이나 약간 둥근 계란향이죠. 잎자루는 긴데 솜털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잎자루가 좀 길게 나 있지만 차차 줄기가 자라면서 위로 갈수록 잎자루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3월 초에서 이제 3월 하순, 4월 초순으로 가면 아직 싹인 것도 있지만 먼저 난 싹은 벌써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줄기는 덩굴성 줄기인데 10에서 20cm 정도 되고요. 이게 조건이 좋아서 습이 있고 비옥한 곳에서는 이게 50cm까지도 자랍니다. 근데 이 줄기가 똑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듯이 뻗어나가면서 땅에 닿는 곳마다 마디마다 뿌리가 나옵니다. 이런 줄기를 우리가 기는 줄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땅에 붙어서 기기는 하는데 뿌리를 안 내리는 줄기는 그냥 누운 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별꽃은 기는 줄기입니다. 왜? 마디마다 뿌리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기는 줄기 자라는 모습과 잎자루가 짧아지는 줄기 잎 모습입니다. 잎자루가 없는 모습이 보이죠. 조건이 좋은 곳에서 이제 수십 cm씩 쭉쭉 이렇게 기는 줄기로 뻗어나가고 있는 별꽃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줄기에 붙은 모양이 싹대는 달리 둥글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계란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했죠.
자, 그래서 4월 달에는 이 줄기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계속 뻗어가서 한 50cm까지도 자라는데요. 바로 이 줄기들이 겨울에 고사하게 되면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봄에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줄기를 자세히 보면 한 줄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 난 잎을 줄기잎이라고 하는데요. 둥근 건 거의 없고 대개가 달걀형이고 잎자루는 없이 줄기에서 바로 마주납니다. 잎 끝도 싹일 때보다 조금 더 뾰족해집니다. 지금 덩굴 줄기로 뻗어가는 줄기에 달린 잎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잎자루가 없이 서로 마주나죠. 그 다음에 잎 모양이 둥글지가 않고 대개가 달걀형입니다. 자, 이제 4월이 지나서 5월, 6월이 되면 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잎이 5장이고 이 5장 각각이 2개로 갈라져서 10장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트 모양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갈라진 10갈래가 별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꽃뿐만이 아니고 꽃 밑에 있는 녹색의 꽃받침도 이 별 모양으로 5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늘고 긴 꽃자루에 솜털이 많이 나 있는 게 별꽃입니다. 자, 별꽃 꽃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장으로 보이죠. 근데 이 10장이 아니고 사실은 5장인데 각각이 하트 모양으로 깊게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10장처럼 보이는 꽃잎이 별꽃의 특징입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씨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꽃이 지면 씨방이 밑으로 쳐집니다. 땅을 향해서. 그랬다가 씨가 익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쳐졌던 씨방이 다시 고개를 세우고 끝이 6갈래로 갈라지면서 안에 있던 1mm도 안 되는 작은 씨들이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씨방이죠. 그렇죠? 땅을 향한 씨방이니까 아직 익지 않은 씨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익으면서 이제 보시면 똑바로 쓴 모습이죠. 자세히 보면 그 씨방의 위쪽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6월에만 꽃이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8월에 또 꽃이 핍니다. 그렇죠? 이 8월에 피는 꽃은 6월 달에 익은 씨가 주변에 떨어져서 그것이 또 발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3월부터 10월까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니까 연한 싹들이 계속 있게 되므로 계속 나물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월에 또 다시 핀 꽃과 싱그러운 잎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뿌리를 한번 볼까요? 뿌리는 이 수염 뿌리가 뭉쳐나는 모양이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요. 이 볕이 잘 드는 곳은 1월, 2월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게 별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별꽃의 수염 뿌리 모양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자잘한 이 가는 뿌리들이 이렇게 뭉쳐나는 것이 별꽃의 수염 뿌리 모양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금 겨울 12월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월동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랏빛이 도는 그런 식물이 보리뱅이입니다. 이것도 식용식물이죠. 그 옆에 쇠별꽃은 아직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또 영하 10도의 12월 말인데 개망초는 지금 한참 월동을 준비 중인데 그 옆에서 이 별꽃은 아직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2월 말이 되면 이제 누렇게 묵은 줄기와 잎 사이로 늦가을부터 겨울에 싹이 텄던 것들이 겨울을 잘 나고 살아남아서 어린 싹을 내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른봄 2월 말부터 3월 초에 이렇게 볕이 잘 들고 그다음에 습이 있는 곳에 가면 작년에 자랐던 긴 별꽃의 줄기들이 묵은 데처럼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별꽃의 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익숙해진 별꽃의 일련 모습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별꽃을 잘 찾을 준비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이제 이론은 됐고요. 아직은 뇌에 저장이 안 됐습니다. 자, 별꽃의 모양을 잘 찾으려면 뇌에 저장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야외로 나가서 찾아보시는 거죠. 자, 지금 야외로 나가셔서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 되는 곳에 가서 묵은 줄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별꽃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꽃을 잘 찾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꽃과 구별해야 될 유사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사식물까지 알게 되면 더욱더 별꽃을 잘 찾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